네,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이주입니다.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북한의 국제 지원들의 움직임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이 물품이 무엇인지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게 함구하고 있는 것 같은 의혹이 드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 이인배 박사님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북한이 좀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을 좀 받고 네.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무엇을 받았는지 좀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도 조금 찾아봤어요.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보니까 2월 한 16일 정도 되니까 그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밝혀졌어요. 북한의 보건성에서 유니세프에다가, 유니세프가 어디냐면 이제 유엔 아동기금이잖아요. 네네. 유엔 아동기금에다가 우한 폐렴에 관한 그 지원을 해달라고 최초로 우리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게 있어요. 그거라서부터 이제 그걸 곧바로 받아가지고 그 유니세프는 유엔 제재위원회에다가 이야기를 한 거죠. 하니까 또 곧바로 그것을 오케이, 그는 뭐 인도적 지원이니까는 봐준다 그래서 풀어줬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유니세프부터 시작해서 국경 없는 의사회, 그리고 그 WHO, 그 세계보건기구 뭐 등등 해가지고 한 4개 정도가 계속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재밌는 거는 뭐냐면 앞서 좀 말씀하신 것처럼 물품이 뭔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이 네. 국제 기구들이. 그러니까는 뭐 마스크나 방호복이나 뭐 이런 걸 텐데, 뭐 진단 키트나 이런 걸 텐데, 구체적으로 뭐가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그 핵심적인 게 뭐가 들어가냐 물으면은 별로 그렇게 속 시원하게 이 국제기구 이야기를 안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그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거 도대체 왜 그런지 애들 저도 이제 궁금한 거죠. 첫 번째 궁금한 게 뭐냐면 무엇을 지원해 주는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안 나와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어느 그 통로를 통해서 누구한테 어떻게 가는가에 대해서 그 속수연이 말하고 있질 않아요. 예전에 보면은 쌀 지원할 때, 식량 지원할 때 되면 이 WFP 국제 식량 기구가 들어가 가지고는 어디를 주는지 막 이렇게 조사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국제 기구에 북한이 하도 말이 많으니까 투명성을 좀 높이겠다라고 했었는데, 이분도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도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주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이런 거 단동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넘어갈 거다,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지, 뭐 신의주 쪽으로 뭐 전달될 거다 이 정도 이야기는 하지, 어떤 국내 어디에서 어떻게 풀릴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정치학적으로 그걸 좀 정보를 좀 동원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좀 꼼꼼히 지금 제가 체크하고 보고 있는데, 결론 부분에서 제가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좀 투명성이 결여가 된다면 혹시 이런 국제사회 지원들이 핵심 고위 관계자들이나 좀 상위 계층에만 돌아가는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그래서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확실하게 물품이 전달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딱 하나예요. 러시아. 네. 러시아에서 공식적으로 러시아 당국이 밝혔어요. 그 진단 키트 1,500개를 북한에게 줬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언제 어떻게 줬는가는 이야기 없었는데, 그것도 쭉 추적을 해보니까 그게 2월 말에 그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전달됐는가 이야기 없었거든요. 전달된 거를 대초로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항공기가 왔다 갔다 했는 사항들을 보게 되면은 거의 3월 9일 이후에요. 3월 9일 볼라디보스톡으로 고려 항공이 한번 떤 적이 있었는데, 네. 그 비행기가 다시 돌아오면서 싣고 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보면 한 3월 10일이나 북한으로 넘어갔겠죠. 3월 10일. 네. 봐보십시오. 네. 그러면 1,500개 진단 키트라고 그러는데, 저는 1,500개가, 사실은 물량이, 저는 1,500개 진단 키트면은 한 개가 한 100명 정도 쓰나? 그래서 한 한 10만 명 정도나 이렇게 그걸 진단할 수 있는 건가 싶어서 제가 의사 선생님께 전화를 해봤어요. 그 러시아에서 북한에 진단 키트 1,500개를 보냈다 그러는데, 그걸로 몇 명이나 진단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건 1,500명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냥 한 개당 한 명만 할 수 있는. 네. 그럼 1,500개면 사실 너무 북한 적죠. 주민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적은 수량이거든요. 너무 적죠. 뉴스에도 한번 났지만 평양에서 평양 관광 호텔에다가 의심 환자라고 해서 7,000명 모아가지고 네. 했다고 격리하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만 한다 그래도 7,000개 이상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1,500밖에 안 갔어요. 그러니까는 결론은 뭐냐면 이거는 주민용이 아닐 거다.
주민한테는 그거 가지고는 뭐 전혀 턱없이 부족하니까 그렇다면은 그것이 사용될 용처는 간부들한테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또 하나 이렇게 가만히 시차를 보게 되면 앞서 제가 이것이 진단 키트가 넘어간 것이 한 3월 10일 정도 됐거다 그랬잖아요. 김정은이가 이제 슬슬 다시금 원산, 이 갈마 이쪽으로 돌아다니면서 포 연습하고 이렇게 하다가 다시 나타나게 된 게 며칠 전이에요. 사실 그동안 행방이 좀 묘연했었죠. 그랬죠. 묘연했다가 네. 평양을 떠나 있었단 네, 말이에요. 네. 평양이 지금 제일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우한폐렴이. 왜냐하면 중국에서 관광객들이 와도 어디가 있겠어요. 불모지 어디 지방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뭐 놀든지 뭘 하든지 하더라도 평양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평양이 가장 확진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평양을 떠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 시점이 보면은 3월 10일 이후에요. 그게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진단 키트가 들어가서 그걸 가지고 김정은 다른 사람의 김정은하고 보고를 받거나 당 간부회의를 하거나 할 때 그 접촉선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거의 다 지금 진단 시약을 가지고 검증을 받을 수 있죠. 검진을 하고 나서 이제 음성 판정이 나온 안전하고 확실한 사람들만 본인 주변에 놔두겠다. 그러고 나서 이런, 그게 네. 확실하게 준비되고 나서 김정은이가 날 평양으로 돌아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이것이 간부용일 거다라고 그런 의심을 해보고 쭉 시간들을 추적해 보니까 딱 맞아떨어지는 네. 거예요. 1,500명이 그럼 누가 1,500명을 누구한테 썼을까라고 보니까 김정은의 동선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게 그런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네. 국제기구가 앞으로 지원해 줄 아직까지 갔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지금 한편에서는 WHO나 그런 게에서는 물품을 못 구해서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지금 다 이게 뭐 팬데믹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마스크나 좀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품이 확보가 안 돼서 아직까지 못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루트도 확보가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못 보내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들 보낸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실제로 그 전 주민들을 위한 것이기보다 간부용일 가능성이 높다. 간부들 회의할 때 턱 쏘고 하잖아요. 보면. 그렇죠.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일단은 우선 우리가 좀 눈여겨볼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이게 북한의 여태까지 해왔던 행보나 특성상 그렇게 뭐 놀라운 행보는 아닙니다만 네. 이게 김정은이 그 행병이 묘연했다가 검사를 하고 나서 네. 이제 등장을 했을 때 네. 첫 공식 행보가 상당히 조금 좀 네. 이례적인 일이기도 한데요. 네, 네, 좀 그랬죠.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에 평양 병원에다가 이제 평양 종합병원을 17일 날 그거를 짓겠다. 착공식이 뭐냐면 건물 짓는 게 아니라 이제 땅 이제 폭파시키는 걸 착공식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거 한 거예요. 그걸 하는 데 가가지고 김정은이가 가서 인민들 보는 앞에서 그 주민들 보는 앞에서 꽝 터트려 가지고 한 거예요. 그걸 이제 17일 날 있었고 18, 19일 날 연일 노동신문이 이제 보도를 대대적으로 해요. 보면 그 사실 그게 큰 행사 아니거든요. 그게 네. 그걸 뭐 지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치료받는 것도 아니고 이제 땅 파기 이제 시작한 거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그 언제 지어질 줄 몰라요? 네, 근데 사실 북한에서 이렇게 착공식을 하는데 그 이제 김정은이 가서 연설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되게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례적이고 더 이례적인 건 뭐냐면은 이틀에 걸쳐서 노동신문이 18일 날, 17일 날 착공식을 한 거를 18일 날 한 개 커트로 노동신문에 이제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노동신문 당국자가 선전선동부 간부한테 욕을 먹었는지 네. 그 다음날 4개를 아. 쏟아내요. 4개나요? 예, 그러니까는 대한민국 신문은 어제 올렸던 건 오늘 다시 반복해서 안 싫잖아요. 단편 기사인데 그렇죠. 그거를. 네. 근데 그거를 4개나 다시 만들어 가지고 뭐 할래요. 뭐 지축을 울리는 폭파를 했다. 뭐 우리 당 만만세 폭파 이런 제목으로 축축 4개를 같이 올리는 거예요. 선전용인 거죠? 그렇죠. 네. 딱 들으니까 아시겠죠. 네네. 선전용으로 딱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선전했겠어요? 저는 그것이 딱 두 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이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착공식이라는 건 실제로 주민들 치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냥 그거예요. 네. 왜냐면 그게 지어지고 하려는 얘네들 이야기로는 10월 10일 당 창건일 65주년 때 그걸 다 지어라고 이제 김정은이가 지시했다 그러는데 그때까지 이제 7개월 남았어요.
못 지어요. 진짜 뭐 북한에서 아무리 한다 그래도 그 건물은 지어 놓더라도 안에 의료 기기 들어가는데 굉장히 시간 걸려요. 병원은 네. 원래 그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려면 물리적으로 어려울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런 것을 지금 그렇게 착공식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그렇게 그야말로 선전용이다. 네. 그래서 그건 왜 선전하느냐? 김정은이 이제 면피하고 있는 거다. 네. 뭘 면피하고 있는 거냐? 지금 김정은이는 북한에서는 3월 18일 같은 날 북한의 선전 매체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은 신의 은총을 받은 그 청정 지역이 북한이다라고 대대적으로 방송에 이렇게 코로나가 여기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뭐 이제 걸리면 총살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그러게 있었었죠. 말이에요. 예.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북한에서 만약에 북한 주민이 발생자가 생기더라도 나는 그렇게 노력했다. 도망갈 구멍을 파고 있는 게 이제 김정은의 이제 모습이다라고 네. 보여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결론적으로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김정은이는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지가 살기 위해서 진단 키트를 사용해가지고 국제 그 기구에 다 지원받아가지고 간부들 조사해가지고 그 확진자가 생기면 다 없애버리고 안전한 사람들만 모아서 지 살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대. 첫 번째. 두 번째, 그러고 나서 혹시 북한 주민들은 지금 그 무방비 상태로 남아있으니까 만약 그렇게 해서 확진자가 생기고 창궐해지고 그것이 덮을 수 없을 정도 수준이 나오고 나면 그때 되면 김정은이는 나는 그래도 그때 목숨 무릅쓰고 돌아다니면서 병원 지어주려고 내가 돌아다녔다 소리 하려고 지금 그런 거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뭐 사망자가 있잖아요. 사망자들이 생기는 걸 보면 당국자들 이야기하는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북한은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영양 부족자들이거든요. 네. 근데 기저질환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취약한 계층이 굉장히 네, 취약하죠.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여지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도 거기다가 또 이 우한폐렴이 가져오고 있는 가장 큰 충격이 뭐냐면 경제 충격이잖아요. 네. 북한은 지금 이미 벌써 2017년부터 시작되는 경제 제재로 완전히 마를 대로 말라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우한폐렴으로 인해서 국경 봉쇄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생필품이나 전혀 시장이 다 마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두 가지 기저질환이 있는 북한이 지금 우한폐렴에 지금 임팩트를 좀 충격을 받고 있다. 개인 주민 자체가 영양 부족 현상 때문에 갖는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이 있다. 두 번째로는 이 체제 자체가 경제적으로 왜 워낙 취약한 기저질환 환자 같은 그런 취약한 경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한폐렴으로 굉장히 충격이 심할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가 생명적인 차원, 체제적인 차원, 두 가지 차원에서 북한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좀 처해 있다. 그래서 좀 김정은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번에 이거는 체제 국가 보위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실제로 좀 그렇게 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신의 한 소리 그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 북한이 이 우한폐렴 때문에 어떻게 앞으로 행보가 진행될지 이거를 북한을 살리기 위해서 이 문 정권이 또 뭘 할지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인민들은 무작정 격리 수용하고 김정은 자신은 간부들과 진단키트를 제공받고 어디에 숨어 있다가 첫 공식 행사는 병원 착공식에 참석해서 연설한 건데요. 우한폐렴을 피해 지방에 머문다는 대내외 비판을 불식시키면서 평양 시민과 함께하는 정상적인 리더십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북한의 실정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신의 한 수를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